미연 안녕하십니까, 박준모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로 낙인을 찍고 있는데, 사실은 그 검수완박이라는 4차 선거 같은 낙인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게 역사에 기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문가적인 어떤 시각이나 어려운 얘기보다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검찰 수사권에 관련된 얘기는 헌법적인 얘기,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얘기, 또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분석, 이런 것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고차원적인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근데 정작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무엇이 다르게 되며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주된 시청자분들한테는 다소 싱겁고 너무 초보적인 얘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해 주십시오. 일반 국민들은 사실 공소권이 뭔지 기소권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검찰 수사권 폐지,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기존에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부패, 경제, 방산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공직자, 선거, 그다음에 대형 참사 등에 관한 중요 범죄 6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에 넘어가고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2020 올해 1월부터죠. 그렇게 남아있는 6대 범죄에 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검찰 수사권 폐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검수완박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 또는 폐지,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에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입법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지금 국회가 시끄러운 거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이제 제출된, 또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검수완박에 관한 법안은 크게 이제 황운하 의원의 법안, 김용민 의원의 법안,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의 법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좀 달라요. 각 좀 다르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소청,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중수청, 이수진 의원은 특수청인가요, 특별수사청인가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약간씩의 얘기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서 수사권을 뺏어서 다른 수사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특수청이든 말이죠. 그리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은 폐지하거나 또는 남기더라도 영장 제기하는, 영장 청구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공소유지, 쉽게 얘기해서 재판 관리하는 것만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검사의 신분부장을 폐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검사의 신분부장이 폐지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수사 대상에 따라서 재판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직접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아니냐, 이런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는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형식적으로도 그렇죠.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요구를 할 수 없으니까 경찰에서 수사 종결을 할 경우에 국민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다른 여러 가지 용어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폐지하자는 측의 주장과 검찰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논거들을 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선택적인 기소 또는 뭐 전관 예우의 문제, 근데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 뭐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한 번에 공통점을 세 가지로 압축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이 억울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반대쪽은 국민이 억울해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국민의 억울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즉 세 가지입니다. 국민의 억울함의 문제, 그다음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검찰 엄정한 수사, 이 세 가지가 이제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판단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먼저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억울한 문제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이 억울해지면 안 되겠죠.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입법을 했는데 국민이 더 억울해진다, 이건 안 되겠죠. 그럼 먼저 이제 아주 초보적인 내용부터 봅시다. 검찰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공소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공소 유지에 관한 거, 그다음에 재판이 확정됐을 때 형 집행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검찰의 권한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수사권과 공소권만 보겠습니다. 그럼 검찰의 중요한 권한, 수사권과 공소권인데 수사라는 건 뭘까요? 우리 뭐 다 알죠, 수사라는 게 뭔지. 그런데 조금 더 봅시다. 우리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사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범죄 사실을 직접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또 거기에는 뭐가 따를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걸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수사권에는, 검찰의 수사권에는 범죄 사실을 직접 조사, 파악할 수 있는 권한 플러스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권한, 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빼앗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소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보통 개인적으로 이제 고소 같은 거, 고소 고발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민사 소송에서 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러면 이제 사적인 소송이죠. 그렇죠? 어떤 사적인 이익이 침해당해서 사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런데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 공익이 침해당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게 이제 공적인 소송이죠. 이런 공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검찰이고, 이 공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공소권이죠. 공소권. 그리고 공소를, 이렇게 공적인 소송을 일으키는 것, 공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소죠. 그러면 우리 국민과 국가를 대신해서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공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에 공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한테나 줄 수 있을까요? 아무한테나 줄 수 없겠죠. 매우 막중하고 엄중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또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본 결과 이것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확신이 섰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판사님, 이 사람이 어떤 범죄 혐의 사실이 있다고 제가 확신이 드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사람이 어떤 형을 받아야 되는지 판사님이 좀 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법정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이 직접 수사하고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가?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일단 경찰의 수사 자료만 보고 공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또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한 것 경우와 달리 상당히 다른 어떤
그보다 더 큰 확신의 증거들이 필요할 겁니다.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 거예요. 또 경찰에서 넘겨온 서류만 가지고 이 사람 법정에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 것인가. 자신이 직접 수사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보강 수사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수사하고 본인들이 증거를 수집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증거를 보완하라고 했다고 해서 다른 시각에서 처음부터 그 사건을 바라보겠습니까? 다른 시각에서 그 범죄 사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시각에서 그 혐의자를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결정한 그 사건의 내용, 그 다음에 증거의 내용, 그 다음에 혐의자에 대한 확신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아서 살을 붙일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찰에서 한번 범인으로 찍혔다 그러면 그냥 법정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경찰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의 어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다른 면을 보지 않지만 검찰에서 내가 좀 더 호소하면 검찰에서는 조금 더 다른 사정들을 좀 봐주지 않을까, 참작해 주지 않을까, 또는 경찰에서 나는 좀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만 나를 몰고 가네, 저쪽 피해자 얘기만 듣고 그랬는데 검찰에 가면 좀 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찰을 더 믿든 검찰을 더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자기가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박탈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수사 종결을 합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래도 수사 기록을 넘기면 검사가 90일 동안 그걸 검토해서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수 완박이 되면 그 보완 수사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찰이 완전히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경찰 선에서.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피해자다. 아까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좀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피해자다. 그러면 어떨까요? 경찰이 그냥 수사를 종결해 버립니다. 물론 경찰도 중립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집단이라는 건 다 알죠. 우리가 경찰을 믿어야죠. 그러나 경찰은 일반 형사 사건을 모든 걸 다 담당합니다. 모든 걸. 그러니까 경찰은 아주 작은 사건부터 큰 사건까지 다 담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또 수사 인력과 또 그런 자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나무랄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어떤 운명을 거치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 만약에 수사 종결을 했을 때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하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즉, 첫 번째, 국민의 억울함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결론을 내자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의 억울함은 더 증가된다. 더 감수할 수는 없죠. 증가되면 증가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가 주로 얘기가 되는데요. 하나는 전관예우 문제, 그리고 하나는 검찰 권력의 견제 문제입니다. 전관예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것은 검찰의 고위직으로 있다가 나와서 옷을 벗고 나와서 개업을 했을 경우에 수사나 재판에 자신의 전직 신분을 이용해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얘기하죠. 그런데 수사랑 재판을 나눠서 보죠. 일단 검찰에서 나왔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한 30, 40년 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원하고 검찰의 분위기가 서로 그렇게 서로 호감을 갖고 있고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설령 학교 동기, 지역 동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검찰에서 고위직으로 나왔는데 재판에서 유무죄나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에 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수사에 관한 문제에서는 몇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구속 여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속될 만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물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서로 체크해주고 서로 알려주고 하는 것, 그것도 굉장한 혜택이죠. 또 구형에 있어서 약간 혜택을 주는 거, 이것도 굉장한 혜택이죠. 그런데 가장 수사 단계에서 가장 정관료가 문제되는 건 사실 구속시킬 걸 구속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진영이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과 이제 집권 세력과 굉장히 집권 세력과 같은 입장을 취한 어떤 그런 집단의 그런 출신의 검사들. 일 경우에는 개업하고 나와서 문전성시죠. 사건이 밀려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검사들이 옷 벗고 나왔을 때 과연 그럴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 여러분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나와서 자기가 사건을 맡은 다음에 후배 검사한테 전화해서 얘 좀 구속시킬 거 빼달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 일반 검찰 고위 간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쉽지 않고요.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후배 검사들이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락도 잘 안 될 거예요. 전화도 잘 안 받아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법조 브로커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권과 친밀한 어떤 출신의 어떤 검사가 나와서 로펌을 차리거나 자기가 개업을 해서 했을 때에 친정권 인사들의 사건과 그런 것들이 몰려들어서 문전성시를 이루기는 하지만 일반 형사 사건에 있어서 또 정권과 친하지 않은 검사들이 옷 벗고 나왔을 때 정관예우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가 부장검사로 나왔는데, 누가 검사장으로 나왔는데, 누가 지검장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수사검사가 예전에 뭐 연수원 후배다, 뭐 학교 후배다, 밑에 부하로 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뭐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구속될 걸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법조 브로커들이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일반 국민들이 있다면 그 법조 브로커들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고 싶으면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할 게 아니라 법조 브로커들을 뿌리 뽑아야 돼요. 일반 국민들이 법률 상식이 부족하니까 법조 브로커들한테 혹하는데 그거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의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말 일견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검찰이 권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검찰 권력이 있다. 그러면 그 검찰의 권력을 누가 줬습니까? 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해서 국민이 준 거다 이런 얘기 말고요. 검찰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부여한 게 누굽니까? 검찰입니까? 검사입니까? 아니면은 정치권입니까? 정치권과 청와대가 검찰에 정치 권력을 준 거예요. 왜냐? 이용해 먹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 권력은 검찰에게서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검찰에 나온 게 아니라 정치권과 청와대가 준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이용하니까 그 이용하는 기간 동안 검찰이 권력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라는 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과 청와대에서 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국회랑 청와대에서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줘놓고 견제를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 정관예우와 검찰의 권력 견제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을 원한다면 정치권과 청와대가 그냥 검찰을 내버려 두면 됩니다. 검찰을 이용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는 부당한 정치 권력이 없어요. 그냥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과 그다음에 청와대가 검찰을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검찰의 권력을 견제한다고 해서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독점시켜준다, 전부 다 몰아준다. 그러면 경찰의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겁니까? 그리고 경찰에선 전관 여부가 없을까요? 모든 수사를 경찰에서 담당하고 수사를 종결할 권한까지 갔는데 전직 경찰 고위 간부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뭐 경찰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한 다리 건너서 집안 친척 중에 경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갖 백을 다 동원해서 얘기할 텐데 그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엄정한 수사 부분. 지금 이제 검찰 수사권 피해자에 관한 것 세 가지 공통점의 논거의 공통점. 첫째, 국민의 억울함. 둘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엄정한 수사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이 엄정한 수사라는 것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라는 검사의 신분 보장과 직결됩니다. 여러분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를 제약은 파면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적격 심사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있을 때만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적격 심사라는 것은 법관과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법관의 신분 보장에 준할 만큼 엄격한 신분 보장을 받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검사에게 특권을 준다. 여러분 엄격한 신분 보장을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엄격한 신분 보장이 없는 사람에게 수사를 받는 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권력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왜 그럴까요?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근데 검찰은 어떤가요? 권력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보죠. 이유가 뭘까요? 신분 보장이 되니까요. 그러면 신분 보장이 돼서 권력과 마찰을 일으키는 기관에게 우리가 수사를 받는 게 국민에게 더 이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서 권력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전혀 없는 기관에서 우리가 수사를 받는 게 더 국민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검사의 신분 보장은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검사에게 신분 보장을 해주니까 검사들 너무 잘난 척하고 검사들 엘리트 의식이 싫다. 그래서 검찰을 없애자. 어떤 집단에게 특별한 신분 보장을 주고 그들에게 특권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들에게 엘리트 의식을 부여하는 것은 그거의 반사적 이익으로 국민이 더 보호를 받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이런 엄격한 신분 보장을 받는 검찰을 폐지하고 다른 기관에 수사권을 넘기자는 뜻입니다. 과연 국민에게는 어떤 게 더 이익이 될까요? 검사의 엄격한 신분 보장은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수완박에 관한 어떤 내용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에는 검찰이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찰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검찰이 뭐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밉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 집단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중에는 대한민국 이전부터 있었고 대한민국이 설령 망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권력 집단도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권력 집단들 중에서 검찰을 유독 싫어하는 권력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권력과 권한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국민들 뒤에 숨어서 국민을 방패로 삼아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 권력 집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대통령이 이들을 건드릴 수 있는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유독 이들이 껄끄러운 상대가 있어요. 그게 검찰입니다. 검찰이에요. 자기들끼리 그 권력 카르텔 내에서 주고받고 돌려먹기를 잘 하다가, 잘 순조롭게 돌아가다가 어떤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나거나 어떤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다시 지분 정리를 해야 돼서 좀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달이 나면 그 중에 몇 사람 희생양을 삼아서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럴 때 검찰이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검찰에 걸릴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힘겨루기 하고 정치 게임 하다가 빙글빙글 의자 놓고 돌다가 그대로 멈춰라 해서 의자 뺏기 놀이 하다가 의자 차지 못한 사람들 몇 명은 재수없게 검찰에 걸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인생 마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싫은 겁니다. 이 권력 집단들은 검찰이 굉장히 껄끄러워요.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니까는 제왕적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린 사람들. 그 다음에 검찰이 껄끄러우니까 검찰을 제왕적 권력이라 해서 검찰을 끌어내려서 해체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들 뜻대로 검찰이 해체되면 그다음에 누구 세상이 될까요? 예, 이분들 세상이 됩니다. 이분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요. 몇몇 권력 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 막강한. 예, 이분들 세상이 됩니다. 미워도 검찰이 그래도 있는 게, 그래도 이분들이 좀 눈치 볼 만한 데가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검찰에 계신 분들, 그리고 검사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 공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죠. 그런데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은 단순한 수사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상의 의미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지탱하는 체제의 한 축입니다. 체제의 한 축이면서 체제를 수호하는,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달라요, 다른 데랑. 이렇게 체제의 한 축이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법원이 있죠. 법원. 그리고 검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있죠. 단순한 수사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좌익 우익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래도 국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조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검찰을 해체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직을 던지지 마십시오. 이 일로. 자신의 공직, 자신의 관직을 던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명예로운 저항이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명예로운 저항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명예로운 저항은 명예가 뭔지 아는 상대한테나 먹히는 거지, 상대가 명예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런 명예로운 저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대가 명예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런 명예로운 저항은 오히려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너무 우리가 슬퍼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다.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통해서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소위 그 법안이 통과돼서 만약에 검찰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당분간은 검찰이 해체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장기적은 아니 중기적으로 봤을 때 국회가 해체되는 어떤 단초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예, 순리대로 가는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저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는 저대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때가 오게 되면 지금 국회가 나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나서 국회를 해체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골맞을 때 완전히 골마 터지는 게 좋죠.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 일이 어정쩡하게 타협을 보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타협을 보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무슨 일보, 신문도 그렇고 또 어떠한 계의 정치 세력도 그렇고 대통령 권한을 적당히 약화시켜 놓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타협을 해서 어울렁더울렁 잘 가고 싶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세게 나가면 경고도 하고 대놓고 경고도 하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세력이. 그런 세력들은 지금 이 일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고 적절히 타협하기를 원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어쨌든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서 오늘 가장 초보적인 얘기들과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